안녕하세요 해밀리 여러분, H채널의 한창훈입니다. 반갑습니다. 2019년 10월 23일 비트코인 및 암호화폐 방송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댓글로 좋은 의견과 질문, 정보 공유해 주신 분들에게 감사 말씀드리고, 오늘은 시황 차트가 아니라 박빌브님이 비트코인 35주 이동평균선과 100주 이동평균선을 가지고 좀 재미나면서도 좀 중요한 부분이 될 수 있는 아이디어를 올려주셔서 그 부분을 같이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고, 그리고 이제 그것과 맞춰서 리플 달러 차트와 리플 BTC 차트 앞으로 이제 스웰 때 그리고 올해 연말까지 어떤 움직임으로 이제 진행될지 그 부분을 지금 박빌브님이 의견 주신 비트코인 차트와 연결해서 같이 이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박빌브님이 의견 주신 부분부터 보도록 할게요. 큰 그림에서 상승장은 이미 시작됐다고 봅니다. 주봉 35주선의 의미에 대해서 고민해 봤는데 마침 저와 비슷하게 생각하는 트레이더도 있어 제 생각을 공유합니다. 차트는 새벽에 올릴 게 유 이렇게 써주셨고, 어제 올린 위치인 2016년도 초와 비슷하기도 하고요. 일단 어제 박빌브님이 비트코인 도미넌스 차트가 2016년도 1월달 그 도미넌스 위치와 지금 2019년도 10월 23일 도미넌스 위치와 차트가 이제 좀 비슷해 보인다. 그리고 비트코인 알트코인 시총 레이쇼 차트도 2016년도 초와 비슷하다는 이제 의견을 주셨고, 이렇게 봤을 때 또 이제 35주 이동평균선, 100주 이동평균선으로 비트코인을 봤을 때 2016년도 초와 비슷한 위치로 볼 수 있지 않겠냐, 이런 의견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같이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먼저 차트 설명을 간단하게 드리면, 지금 이제 박빌브님이 이렇게 노란색으로 체크한 부분은 지금 반감기 비트코인 12년도 그리고 이제 16년도 반감기인데 이제 그 전을 체크해 주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2020년 반감기 전에 이제 어떻게 움직일지 그 부분을 이렇게 노란색 수직선으로 체크를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빨간색은 35주 이동평균선이고 이 하얀색은 100주 이동평균선이에요. 그리고 이 지금 수평선 빨간색으로 그린 수평선은 이번 고점이었던 이제 13,900달러, 그리고 초록색은 이번에 이제 상승을 하게 되면 35,000달러 정도까지 올라갈 수 있다. 이제 이 35,000달러가 어떻게 계산이 됐는지 그 부분을 같이 또 이제 박빌브님이 의견 주신 것과 같이 이제 보도록 하고, 그렇게 됐을 때 이 목표 라인이 이 35,000달러 이렇게 초록색 수평선으로 체크를 했습니다. 내용을 이제 들어가서 이제 보도록 할게요. 35주 이평선을 설정한 이유는 첫 번째로 2011년, 2019년 현재까지 차트 흐름 속에서 상승장에서 35주선을 깬 적이 없다. 그리고 하락장에서는 이 35주 이동평균선이 저항선의 역할을 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상승할 때는 지지 역할을 하고, 하락할 때는 이 35주 이평선이 저항 역할을 했다라고 의견을 주셨고요. 마찬가지로 지금도 이제 마찬가지입니다. 이건 이제 2012년도 15년도고 지금 2016년도부터 현재까지 위치에서도 보시면 확대해서 보면요, 이렇게 이 빨간색 35주 이평선에서 지지를 받았고 35주 이동평균선을 깬 이후에는 이게 이제 저항으로 작용이 됐다. 그래서 작년 11월 달에 이렇게 35주 이평과 100주 이동평균선이 데드크로스가 나기 전에 35주 이동평균선 맞고 이렇게 급락이 나왔다라는 거고요. 현재 다시 이제 골든크로스가 만들어졌습니다. DC는 데드크로스, GC는 골든크로스예요. 그럼 다음 내용을 이제 또 이어서 보도록 할게요. 35주 이평선과 100주 이평선의 관계는, 일단 35주는 단기, 100주는 장기로 보고 35주 이평선과 100주 이평선이 데드크로스 나기 직전에 급락을 했고, 35주 이평선과 100주 이평선이 데드크로스가 나기 직전부터 데드크로스 이후 35주 이평선이 꺾이기 전 노란색 세로선까지 이 바닥 다지기 했던 이 회색 영역, 이 구간이 매수 적기다 라는 겁니다. 그리고 35주 이평선이 꺾이는 시점부터 상승장 돌입으로 볼 수 있다. 근데 이제 이렇게 보면, 이건 이제 제가 지난번 몇 번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바닥에서 이제 매집을 하는 그 기준은 뭐 20주를 기준으로 하든 지금 이제 박빌브님이 이야기하셨던 이 35주를 기준으로 하든 각자 기준을 세우고 그 기준에 맞게끔 매수를 해 나가시면 되고, 차이는 있습니다. 다소. 뭐냐면 만약에 이제 35주보다 좀 더 단기인 20주 이평선으로 한다라고 하면 내가 좀 더 빠른 타이밍에 진입을 할 수도 있겠지만, 만약에 좀 더 이제 확실하게 완전하게 안전하게 내가 상승장으로 좀 비싼 가격에 사더라도 나는 완전히 상승장으로 돌입했을 때 내가 이제 매수를 하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좀 더 이제 긴
35주 이동평균선을 기준으로 하셔도 되고, 그게 아니라 나는 좀 더 물리더라도 좀 더 공격적으로 내가 상승장이라고 판단이 되면 매수하겠다라고 하면 뭐 20주를 기준으로 매수를 하셔도 됩니다. 4번 35주 이평선이 꺾이는 시점부터 상승장 돌입으로 됐고, 35주 이평선과 100주 이평선이 골든 크로스가 나타나고 주봉이 35주 이평선을 깨기 전까지 35주 이평선을 깨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현재 위치는 35주 이평선이 이미 꺾여 올라가고 있는 상승 각도로 지금 진행되고 있다는 거예요. 올라가고 있는 상태이고, 35주선과 100주선이 골든 크로스가 난 상태로 상승장에 돌입하여 이미 한 번의 파동이 끝났다고 볼 수 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골든 크로스가 이렇게 나면서 한번 상승하고 쉬어졌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이 100주 이동평균선과 35주 이동평균선, 이 골든 크로스가 나는 이 지점에서 지금 자리죠. 지금 자리에서 다시 이제 반등이 나와서 상승으로 진행이 될 거다. 이런 의견이고요. 비트코인, 그래서 이제 세 번째로 흐름 전망. 예전 퍼블리시에서도 공유를 했었는데, 역사적으로 반감기 전에 두 번의 상승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반감기, 12년도 반감기 전에도 마찬가지고 16년도 반감기 전에도 두 번의 상승이 있었는데, 그 첫 번째 상승을 보면 이렇게 첫 번째 2012년도 반감기 전 이야기 하신 거예요. 이때 보면 첫 번째 상승 245% 상승을 하고 쉰 이후에 이 흰색 100주 이동평균선이 바닥이 돼서 100주 이동평균선에서 물론 이제 여기도 이제 245%로 설정을 했는데, 일단 이렇게 목표치까지 올라오고 중간에 이렇게 조정을 또 한번 주고 다시 재차 상승해서 넘어가긴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상승의 끝은 아닌데, 일단 이렇게 245 동일한 상승폭으로 100주 이동평균선을 바닥으로 했을 때 두 번째 상승이 나타났다. 보시면요, 좀 크게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첫 번째 상승 245% 상승을 하고 두 번째 상승도 100주 이동평균선을 바닥으로 해서 상승을 했다. 물론 이제 그 이후에 다시 이렇게 조정을 받고 다시 재차 상승해서 넘어갔습니다. 2012년도에 보시면 이렇게 됐고, 그 다음 볼게요. 2015년도 9월에서 2016년도 중순까지 두 차례의 상승, 이 부분도 N자형 상승처럼 상승률이 거의 동일하다라는 겁니다. 첫 번째 상승 108% 확대해서 보면 108% 상승을 했고, 그 다음에 이 100주 이동평균선 넘어가서 쉬어주고요. 이때는 이제 뭐 가격 조정이라기보다는 기간 조정을 좀 거치고 이렇게 다시 100주 이동평균선을 바닥으로 해서 동일한 폭으로 107% 상승을 했다. 물론 이때도 마찬가지로 보시는 것처럼 조정을 준 이후에 35주 이동평균선 터치하고 다시 재차 상승해서 넘어갔습니다. 이렇게 이제 보고, 이와 유사한 패턴으로 흘러간다고 가정한 비트코인 향후 흐름을 생각해 본다라고 하면, 이번에 첫 번째 상승은 339% 상승이고, 그리고 이번에 똑같이 아까 이제 봤던 그 두 번의 그 N자 상승 형태로 상승했다라고 했을 때, 이번에 이제 지지, 다시 100주 이동평균선에서 지지를 받고 35주와 100주가 만나는 이 골든 크로스 나는 지점에서 지지를 받고 이 동일한 339%로 다시 한번 상승을 해 준다라고 하면 지금 이 8,000달러에서 337% 상승을 했을 때 이 35,000달러에 해당한다라는 겁니다. 35,000달러에 해당을 한다. 이렇게 의견 주셨고, 이제 이게 상승의 끝은 아니고, 아까 이제 두 번 상승 이후에 기간 조정이라든가 가격 조정을 거치고 다시 재차 상승 그림으로 이제 진행됐기 때문에 이것도 마찬가지로 저는 그 이후에도 그와 같은 형태로 진행이 될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일단 박필부님 마지막으로 정리해 주신 내용은 뭐냐면, 현 위치에서 다시 이제 상승을 시작해서 파동이 진행이 된다라고 하면, 이번 상승은 337%인 35,000불 목표가 나오고, 이 기간은 똑같이 동일하게 이제 붙였을 때 2020년 1월 초에 35,000불, 물론 이제 기간은 바뀔 수 있는 겁니다. 이건 이제 제가 이따 리플 차트 설명을 드리면서 같이 또 이제 이야기를 드리도록 할게요. 저는 이제 좀 더 짧게 35,000불 도달하는 그 기간이 좀 더 짧게 진행이 될 거라고 보는데, 2020년 2월 29,000불 다시 조정을 받고 2020년 4월 초에 14,250불까지 조정을 받는다 라고 이제 올려주셨고, 일단 이렇게 박필부님이 35주 이동평균선과 100주 이동평균선을 기준으로 했을 때 과거 반감기 전에 이렇게 두 번의 상승이
있었을 때 동일한 폭으로 상승했던 것을 아이디어로 이번에도 또 동일한 패턴으로 진행이 된다라고 하면 이번 100주 이동 평균선을 지지 삼아서 337% 상승을 해주고 그 목표치가 이 초록색 목표치인 35,000불이 된다라고 이제 의견을 주셨는데요. 이 부분을 그러면 이제 박필부님은 2020년 1월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1월로 이야기했는데 이제 리플 차트 같이 보면서 리플 차트로 진행됐을 때 리플과 비트코인이 같이 맞물려서 진행됐을 때 어떻게 이제 앞으로 흘러갈지 그 부분을 이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리플 주봉 차트고요. 리플 주봉 차트를 먼저 보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지금 현재 위치가 어디냐 라고 먼저 우리가 이제 그 부분을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위치는 지금 이제 2017년도 3월달로 보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아까 박빌부님이 얘기해 주셨던 거는 2016년도 이제 비트코인 위치로 이야기를 하신 거고, 리플 위치를 이게 이제 약간 기간은 다를 수 있어요. 그러니까 리플 위치로 봤을 때는 저는 이제 2017년도 3월달로 보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이제 본다라고 하면 지금 이제 2017년도 3월달 이때 세 번 양봉, 주봉에서 양봉이 나오고 네 번째 양봉이 나올 때 보시는 것처럼 이 검정색 120주선을 돌파를 시켜서 안착을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 주에 장대 양봉 만들어주면서 이렇게 채널 중반까지 상승을 해줘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 3주 연속 양봉이 나왔고, 제가 이제 이번 주가 이와 같은 형태로 진행이 되려면 이번 주에 이 120주선을 통과하는, 돌파해서 안착하는 그런 상승이 나와줘야 된다 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폭대로 그대로 이제 한번 올라간다라고 가정을 해보면 이렇게 이제 볼 수 있겠죠. 이렇게 해서 이때 올라왔던, 그리고 위치로 본다라고 하면 일단 0.9달러입니다. 윗꼬리까지 포함하면 0.9달러고, 윗꼬리를 제외하고 이때 주봉 안착했던 그 위치를 체크해 본다라고 하면 동일한 위치로 이제 체크하기 위해서 체크해 본다라고 하면 지금 0.55달러예요. 0.55달러에 안착을 하게 되면 보시는 것처럼 현재 120주선이 0.46달러이기 때문에 안착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 주 주봉 마감이 0.55달러면 얼마냐면요, 지금 1174원이니까요 645원 650원 정도, 650원 정도에 안착한다 라고 하면 120주선 위에 안착을 했다. 2017년도 3월달과 같이 120주선에 안착을 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러면 그 이후에 그림이 이제 어떻게 진행될 건지, 물론 이제 기간은 다소 바뀔 수는 있습니다. 지금 예전 2016년도 17년도 이때 기간보다는 좀 더 짧게 진행이 되고 있긴 한데, 일단 짧게 진행이 될지 어떻게 될지는 이제 동일하게 뭐 진행이 될지는 지켜봐야겠지만, 지금 3주 연속 양봉 나왔고 달러 차트에서 이번에 이제 4주째 양봉이 나온다라고 하면 동일하게 그냥 패턴을 붙여볼게요. 지금 이게 이제 3월 20일 주봉부터 지금 2018년도 1월 8일까지 이거를 그대로 붙여서 여기 주봉 차트에 이렇게 이제 붙여 보겠습니다. 이번 주가 이제 양봉으로 마감이 된다라는 전제하에 이렇게 이제 그려보면 차트가 지금 이번 주 양봉 마감하고 다음 주에 이렇게 상승을 해서 채널 중반까지 올라오는 이제 모습으로 상승이 나오고, 그 이후에 다시 채널 4분의 1까지 조정을 줍니다. 보시는 것처럼 채널 4분의 1까지 조정을 주고, 그러면 이제 뭐 3.6달러, 1.2달러, 3달러까지 조정을 준 이후에 다시 채널 4분의 3까지 17달러, 뭐 19달러까지 올라옵니다. 그래서 과연 이제 이렇게 진행이 될 수 있는지, 그리고 이렇게 진행된다라고 하면 비트코인 가격이 어떻게 이제 움직일지, 그 부분을 아까 이제 박빌부님이 그 2020년 1월달 35,000달러 이야기해 주신 그 부분과 같이 이제 BTC 차트, 그러니까 리플 BTC 차트, 사토시 차트 같이 비교해서 이제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 거고요. 한번 이제 가격을 한번 계산을 그럼 해 보겠습니다. 지금 일단 첫 번째 상승해서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0.55달러 한 650원 정도까지 올라와 주고, 그 다음에 조정받은 이후에 눌러주고요. 120주선까지 눌러주고 다시 재차 상승해서 전고점 3.6달러까지 올라와 줍니다. 다음 주에 이렇게 되는데, 일단 이 조건이 만들어지려면 먼저 일단 120주 위에 안착해 주는 게 중요하고, 그 이후에 조정 준 다음에 이 17불 18불 올라오는 이 위치가 올해 12월 16일이에요
동일한 날짜로 계산해서 올라왔을 때는 2000 그러니까 올해 12월 중순이 됩니다. 근데 이때보다 좀 더 짧게 진행된다라고 하면 12월 중순이 아니라 12월 중순보다 좀 더 짧은 타이밍, 뭐 올해 이제 한 11월 말 또는 12월 초까지도 저는 진행이 될 수 있다라고 이제 보고, 여기서 지금 이제 스웰이 11월 7일, 11월 8일인데 그 스웰 때까지 어떻게 진행될지 그 부분을 이제 본다라고 하면, 지금 스웰 날짜를 제가 이렇게 체크를 했습니다. 11월 7일 4일로 돼 있는데 이게 주봉이어서 그렇고요. 이 주가 이제 스웰이 나오는 주입니다. 그러면 먼저 스웰 전까지 이렇게 전고점까지 올라와 줍니다. 그리고 스웰이 딱 시작될 때부터 조정을 받아서 오히려 스웰 때 어떤 이슈를 터뜨리면서 개인들이 막 시장에 참여하게 만든 다음에 오히려 조정을 줘서 4분의 1 토막을 다시 내는 거죠. 뭐 3분의 1 토막, 4분의 1 토막을 다시 냅니다. 그렇게 한 이후에 다시 재차 20일 정도 쉬어주고, 20일이 아니죠, 죄송합니다. 맞습니다. 3주 쉬었으니까 한 20일 정도 쉬어주고 다시 재차 상승해서 올해 19년 12월 16일까지 19불까지 올라와주는 그런 모습으로 진행이 되는데, 이때 그러니까 올해 12월 16일 12월 중반까지 이 19불 올라오는 이 가격을 아까 이제 박빌부님이 이야기하신 그 비트코인 가격과 같이 한번 이제 보도록 할게요. 일단 제가 보는 비트코인 차트를 한번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박빌부님이 올려주신 차트와 동일한데, 일단 그 위치를 어떻게 체크했냐면 이제 35주와 그 120주 이동평균선 제외하고 100주 이동평균선 제외하고요. 이 채널을 하나 그렸습니다. 채널을 그렸는데 지금 여기서 이제 돌아 나간다라고 가정을 하고 2012년도 그리고 2017년도 이 상승 각도가 거의 동일해요. 둘 다 보시면 40도 정도로 됩니다. 43도. 2017년도도 보시면 지금 46도로 나오는데 46도, 뭐 43도 이 근처로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 동일한 각도로 세 번의 상승이 진행된다라고 하면 일단 이와 같이 채널을 그려볼 수 있다. 물론 아직 바닥 턴하지 않고 완전히 돌아나간 모습이 아니기 때문에 이거를 딱 찍어서 그려줄 수는 없겠지만, 이와 같은 형태로 이제 진행된다라고 하면 이렇게 이제 그렸습니다. 그래서 이때처럼 채널 중반에서 걸쳐서 저항 맞고 떨어지는 형태로, 그리고 다시 채널 바닥 찍고 상승해주는, 이렇게 이제 그렸는데, 지금 보시면 12월 16일에 이 채널의 중심선이 얼마냐면 지금 42,000달러고요. 이 기간을 낮춘다라고 하면 12월 초로 되면 한 37,000불, 뭐 5,000불까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만약에 12월 뭐 초, 중순 이렇게 본다라고 했을 때 한 35,000불 정도까지 이 채널로 설정이 돼서 그려줄 수 있다. 그러면 아까 이제 박빌부님이 이야기하셨던 그 동일한 패턴으로 N자 상승 했던 높이만큼 올라왔을 때 35,000달러, 그리고 이 채널의 중심선까지 올라왔을 때 35,000달러 비트코인 올라와 주고요. 올해 이제 12월 초에 35,000달러 찍어주고, 초나 중순에요, 찍어주고 그 35,000달러를 비트코인 터치를 한다라고 했을 때 그럼 이제 그 BTC 마켓 가격으로 얼마가 돼야지 아까 그 19불 사토시가 형성이 될 건지, 사토시 가격이 같이 맞아 떨어질 건지 그 부분을 이야기를 해 본다라고 하면, 리플 이제 사토시 차트를 보면 지금 이번 채널의 상단은 보시는 것처럼 이제 3만, 현재 3만 한 1000사토시 정도 됩니다. 3만 1000사토시 정도 되고, 여기에서 이번에 이제 이 채널을 돌파해서 다음 채널로 넘어간다 라고 했을 때 다음 채널의 중심이 보시면 현재 위치에서 한 6만 3000사토시 정도 돼요. 그래서 지금 이제 아까 이제 이야기했던 올해 19년 12월 초 중순에 만약에 이제 비트코인이 한 35,000달러까지 올라와 주고, 그리고 이 사토시 가격으로 아까 이제 6만 3천 사토시라고 했는데 뭐 6만 사토시든 6만 3천 사토시든 그 언저리까지 만약에 상승을 해준다 라고 하면, 일단 뭐 6만 3천 사토시를 한번 체크를 해볼게요. 그러면 0.00063 이렇게 되면 22달러가 됩니다. 그래서 리플이 지금 달러 차트에서 봤을 때 아까 이제 이 채널 4분의 3 라인 약간 돌파했었어요. 이때도 윗꼬리 달고 돌파했기 때문에 이 윗꼬리 달고 돌파했던 이 라인까지 체크해 보면 20달러입니다. 그래서 뭐 19달러, 뭐 20달러 이렇게 이제 리플이 상승을 해주고, 그리고
BTC 마켓 아까 이제 보셨던 것처럼 채널 돌파해서 다음 채널의 중심까지 6만 3천 사토시까지 뭐 6만 사토시든 6만 3천 사토시든 그 라인 정도까지 상승을 해주고, 아까 이제 비트코인도 박빌브님이 의견 주셨던 것처럼 3만 5천 달러까지 올라온다. 물론 이제 기간은 박빌브님은 내년 1월로 이야기를 하셨는데, 일단 지금 그 리플 차트와 같이 좀 맞아 떨어진다라고 하면 그 기간은 좀 더 이제 당겨질 수 있다라고 봅니다. 물론 이제 박빌브님 의견처럼 뭐 내년 1월이 될 수도 있고요. 그래서 그 기간과 맞춰서 진행이 된다라고 했을 때 보시는 것처럼 비트코인 35,000달러, 그리고 리플이 달러 차트에서 채널 4분의 3 라인인 20불, 그리고 아까 이제 사토시 차트도 6만 3천 사토시까지 딱 그 차트들이 주요 우리가 이제 체크하고 있는 주요 지지와 저항 라인까지 맞아 떨어져서 진행이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됐을 때. 그래서 오늘 이제 박필님 의견을 주셔서 그 의견 주신 것과 비트코인 의견과 맞춰서 한번 리플이 흘러간다라고 하면 어떻게 향후 흘러갈지 그 부분을 이제 이야기를 해봤고, 마지막으로 제가 한 가지만 이제 여러분한테 말씀을 드리고 마무리를 하도록 할게요. 물론 이제 어제 사쿠라님 의견대로 그 이후의 흐름은 동일하게 또 이렇게 안 될 수 있는 겁니다. 물론 이제 사쿠라님도 어제 1파, 2파, 3파, 4파까지는 동일한 패턴으로 이제 이야기를 해주셨고, 그 이후에는 5파는 그 피보나치 서클로 진행이 됐을 때 5파 상승 같은 경우는 2017년도처럼 채널 상단부까지 올라오지 못하고 채널 4분의 3까지 다시 올라온다라고 하면 이때 가격은 40불이 됩니다. 2020년 7월인데 이거는 또 마찬가지로 그 기간은 달라질 수 있고요. 기간이 달라진다라고 하면 이 목표 가격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35불에서 뭐 40불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어제 그 외국 트위터에 이제 올린 그분도 이제 그렇게 올렸고요. 그래서 이 정도 채널 4분의 3이 됐을 때는 이 정도로 이제 볼 수 있고, 우리는 이렇게 하면 되는 겁니다. 채널 4분의 3부터 분할로 매도해서 나머지 추가적으로 계속해서 분할 매도해 나가고, 여기서 이제 올라갈 때 나머지 홀딩 물량만 홀딩해서 유지해주면 된다. 그래서 이 채널 4분의 3이 뭐 고점이든 아니면 채널 상단부까지 올라와도, 물론 채널 상단부까지 올라와서 우리가 만약에 뭐 100달러 그 이상 올라온다라고 하면 이 부분의 수익은 못 취하는 거겠지만 홀딩 물량으로 그 수익, 나머지 수익 취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이 채널 4분의 3에서 팔았을 때는 그 이후에 이 가격보다는 싼 가격에 살 수 있는 때가 또 올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뭐 접근해서 우리가 분할 매도 한다라고 하면 저는 이제 크게 뭐 물리거나 아니면 크게 손해보지는, 그리고 이제 목표 가격보다 너무 싸게 우리가 다 팔고 나가지는 않을 거라고 이제 보고, 마지막으로 이제 리플 차트 보면서 한 가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지금 우리 위치가 제가 여러분한테 예전에도 이제 말씀드렸는데, 지금 이제 이 채널 리플이 달러 차트가 예전에 이렇게 그냥 계속해서 횡보할 때는 사실 지금 여기서 어떻게 더 횡보할지 이런 부분이 확실하게 이제 와 닿지 않았지만, 지금 알트코인들 움직임, 그리고 도미넌스 움직임, 이런 것들을 본다라고 했을 때 저는 이제 이미 상승장이 시작이 됐다라고 이제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위치가 이렇게 2017년도 3월달 위치가 이제 동일한 위치로 이제 보고요. 이때 가격이 얼마였냐? 이때 특히 이때 보시면 이때요. 이때 돌파되기 전에 지금 우리가 이제 보고 있는 라인이 어디냐면, 이 지금 위치가 세 번째와 네 번째 이 양봉이 있는, 주봉으로 양봉이 있는 이 자리입니다. 그래서 이 자리 가장 낮은 가격이 얼마냐면 0.006달러예요. 0.006달러니까 한 뭐 7원에서 8원 정도 사이가 될 겁니다. 그래서 2017년도 이 3월 달에 리플을 7원에서 8원에 샀던 그 사람들과 우리가 지금 절대 가격은 350원으로 비싸지만 저는 동일하게 사는 거다. 우리 이 350원이 리플 2017년도 3월 달에 7원에 샀던 사람들과 동일하게 사는 거다. 이렇게 이제 보고, 그렇다고 하면 우리가 지금 이 위치가 얼마나 싼 위치가 될 것이고, 나중에 이때 이렇게 레벨업 했잖아요. 레벨업 하고 지금 라인 지금 보시면 지금 이 넘지 못하고 있는 달러 차트에서 이 0.31달러를 넘지 못하고 있는데, 이 라인이 2017년도 고점 찍고 여기서 고점 저항 맞아서 계속해서 저항 역할을 했던 라인입니다. 그래서 이 저항을 돌파하고 나서 올라간 이후에 지금
지금 우리가 횡보하고 있는 이 자리는 예전에 이제 고점으로 채널 4분의 3 고점이었던 자리예요. 이 얘기는 뭐냐면, 이 얘기는요, 이번에 채널 4분의 3까지 1파, 2파, 3파 상승이 되면 이 3파 상승이 있었던 이 19달러, 물론 이제 이 19달러보다 한 번 더 내려옵니다. 내려오는데, 내려와서 조정을 받긴 하지만 그 이후에 다시 재차 상승이 나오고 상승 사이클이 만들어지고 조정을 받았을 때는 이 19달러가 우리가 지금 매수하고 있는 그 가격이 된다. 무슨 얘기냐면, 나중에는 이 19달러가 바닥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이 350원, 뭐 270원에서 350원 이 사이를 우리가 이제 바닥으로 생각하고 계속해서 리플을 이제 매집하고 있는데, 나중에 2, 3년 뒤에는 그 2, 3년 뒤에 이 시장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야, 19,000원, 리플 18,000원, 19,000원은 진짜 싼 영역이다. 여기서는 이제 매수해야 된다, 매집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이제 이야기를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거는 지금 이때 7원에 8원에 리플 샀던 분들이 지금 우리를 보는 것과 동일한 관점에서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게 이렇게 생각해 본다라고 하면, 지금 얼마만큼 우리가 있는 이 위치가 진짜 정말 좋은 위치고, 나중에 시장 참여하는 사람들이 봤을 때는 굉장히 이제 부러운 그런 위치가 이제 될 수 있다라는 거를 여러분들 이제 아시길 바라고, 그리고 지금 이 제가 수평선으로 그린 이 라인, 지금 이제 여기죠, 여기. 이 라인은 돌파가 되면 다시는 이제 이 라인은 이제 못 보는 가격이 되는 겁니다. 이 가격은 다시 이 채널 4분의 1 안쪽에 있는 이 가격대는 어떻게 보면 리플이 진짜 어떻게 보면 성장을 해 나간다라고 하면 다시는 볼 수 없는 진짜 그런 가격이 될 수 있다. 우리가 7원 리플 7원 10원을 다시 지금 볼 수 없는 것처럼 270원 300원 이 사이는 앞으로 이제 영원히 못 볼 수 있는 그런 가격이 될 수 있다 라는 겁니다. 예, 오늘 여기까지 하고 이제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오늘 나온 얘기 중에 여러분들 궁금하신 내용, 같이 이야기하고 싶으신 의견, 정보 있으시면 올려주시면 같이 이야기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댓글 남겨주신 패밀리 여러분 감사드리고, 끝까지 영상 시청해주신 패밀리 여러분 감사합니다. 그럼 이상으로 영상을 마치도록 하고,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 그리고 알림종 버튼을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